지금도 비싼 눈 영양제 드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눈 노화와 시력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최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무거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영양제만 믿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눈 속에서는 조용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에서 좋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사다 주니까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계십니다. 영양제가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눈 건강은 약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돈을 써도 예전 시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손상된 눈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글씨가 흐릿해지고 불빛이 번져 보이시나요? 신문 읽을 때 눈이 금방 피로해지시나요? 밤에 운전할 때 마주오는 차 불빛이 예전보다 훨씬 눈부시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 하나하나가 다 눈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영양제로만 막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진짜 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눈 영양제 드시면서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느끼셨던 분, 아니면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저도 그랬어요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봄에 저를 찾아온 79세 김정희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손주들 옷을 직접 떠주는 게 가장 큰 낙이셨습니다. 뜨개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손주들한테 선물하는 게 이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늘 구멍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실이 자꾸 엇나갔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래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TV에서 좋다는 눈 영양제를 4년 넘게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싼 제품이었어요. 광고에서 눈이 맑아진다, 침침함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드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길 건너 간판이 겹쳐 보일 정도였고 계단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딜까봐 늘 조심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 김정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눈은 더 나빠졌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김정희님은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다만 그 노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양제만 믿고 정작 눈을 망가뜨리는 일상 습관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아침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셨던 영양제가 모두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님은 이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하시면서 6개월 만에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바늘 구멍이 보이고 손주 옷을 다시 뜰 수 있게 되셨어요. 이분이 바꾼 건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이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눈을 망가뜨리는 일상 속 착각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영양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십니다. 광고에서 루테인이 좋다, 지아잔틴이 좋다 하니까 그냥 열심히 드시는 거죠. 그런데 국내 노년시력변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성분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고 모든 눈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9세 김정희님도 4년 동안 열심히 드셨지만 정작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어요.
영양제에만 의존하시면 오히려 관리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생활습관 점검이 먼저입니다. 혹시 영양제 드시면서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밤에 잠들기 전에 불 끄고 누워서 카톡 확인하시고 뉴스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미국 시력 노화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작은 화면을 보면 수정체 노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68세 이성우님은 매일 밤 침대에서 1시간씩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눈이 너무 침침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반드시 불을 켜고 화면 밝기를 낮춰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엎드린 자세로 보시는 건 더 위험해요. 눈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잠들기 전에 화면 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눈이 가려울 때 무심코 비비시는 분들 계시죠?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눈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한국안구표면 연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반복적인 자극이 눈 표면에 작은 상처들을 만들고 이게 쌓이면서 손상이 커진다고 합니다. 72세 박순자님은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자주 가려우셨는데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셨어요. 나중에 왜 시야가 뿌옇게 보이냐고 걱정하셨는데 비비는 습관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가려우실 때는 깨끗하고 차가운 수건으로 눈 위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손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묻어 있어서 눈을 직접 만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도 무심코 눈을 비비는 습관 있으신가요? 식사하실 때 밥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먼저 먹고 반찬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식생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눈 혈관에도 부담이 가고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75세 윤정호님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식사 순서를 바꾸셨는데요.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그 다음 밥 이렇게 순서를 바꾸셨더니 눈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변화인데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단 음식은 조심하셔야 해요. 식후 디저트로 과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양을 좀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점심 때 채소부터 드셔보시겠어요? 눈도 근육입니다. 계속 쓰기만 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눈을 쉬게 해주는 걸 잊고 계세요. 미국 눈피로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휴식 없이 눈을 계속 사용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70세 강미자님은 퇴직 후에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유일한 낙이셨는데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쉬지 않고 TV를 보셨어요. 눈이 너무 뻑뻑하고 피로하다고 하셔서 제가 20-20-20 규칙을 알려드렸습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그러니까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미자님은 이 규칙을 지키시면서 눈 피로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중하실수록 눈 깜빡임이 줄어드니까 의식적으로 깜빡여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눈을 몇 번이나 쉬게 해주셨나요?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는데 눈 건강에는 수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 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 생성이 줄어들고 눈이 건조해지면서 피로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77세 조현숙님은 하루에 물을 2잔도 안 드셨어요. 커피나 차는 드시는데 맹물은 거의 안 드셨던 거죠. 눈이 자꾸 따갑고 뻑뻑하다고 하셔서 하루 8잔 물 마시기를 권해드렸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만 열심히 드시면서 이런 습관들은 그대로 두시면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눈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많은 분들이 커피부터 드시거나 밥부터 챙기시죠. 그런데 눈 건강을 위해서는 공복에 채소 주스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당근, 사과를 넣어서 갈아 드시면 자연 항산화 성분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천연 항산화 성분들이 눈세포 손상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씹듯이 드셔야 합니다. 침이 섞여야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아침 공복에 뭘 드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일부터 채소 주스로 바꿔보시겠어요? 채소 주스 드시고 나서 바로 다른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30분 뒤에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왜 시간차를 두냐면요.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과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각각 따로 흡수될 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유럽 영양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을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냉동된 걸 쓰셔도 괜찮아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채소랑 블루베리를 섞어서 갈지 마시고요. 꼭 30분 간격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차의 중요성 알고 계셨나요? 오후에는 눈 온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눈물이 빨리 마르고 뻑뻑해지는 겁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찜질해주시면 이 기름샘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미국 눈건조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15분 온찜질만으로도 눈 건조감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합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눈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뜨겁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후에 TV 보시기 전에 15분만 찜질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눈이 자주 뻑뻑하시다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화면 사용 시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0-20 규칙 기억하시죠? 20분마다 20초 동안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짧은 휴식 같지만 이게 쌓이면 눈 피로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호주 시력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규칙을 지킨 그룹과 안 지킨 그룹의 눈 피로도 차이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면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에 타이머 기능 다 있잖아요. 2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 놓으시고 알람 울리면 창밖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연속으로 화면을 오래 보시는 건 꼭 피해주세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눈을 쉬게 하셨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거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그 시간에 눈 마사지를 해보세요. 눈 주변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 전통안과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잠자리 전 눈 주변 마사지가 다음날 눈 컨디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아주 부드럽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썹 아래쪽과 눈 밑 뼈 부분을 따라 원을 그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눈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 깜빡이기 운동도 좋습니다. 눈을 세게 감았다가 크게 뜨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밤새 감고 있던 눈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일본 안구운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 눈 운동이 하루 종일 눈 피로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수하시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해보시면 좋아요. 눈 깜빡이기 10번, 그 다음에 눈을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동작인데 효과는 꽤 좋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실내 습도 관리도 잊지 마세요.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 눈도 같이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국 실내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눈 건조감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습도계를 하나 사셔서 거실에 두시면 좋아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신 곳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눈은 비싼 영양제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영양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영양제만 믿고 정작 중요한 생활 습관은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영양제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생활 습관이 먼저라는 걸 아셨죠?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게 눈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제 아셨습니다.
눈이 가려우면 비벼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차가운 수건으로 누르는 게 훨씬 좋다는 것도 배우셨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해지고, 손주 얼굴도 또렷이 안 보이게 됩니다. 밤에 운전하기가 무서워지고, 좋아하던 책 읽기도 포기하게 되실 수 있어요. 79세 김정희님처럼 뜨개질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문 글씨가 다시 또렷해지고 손주들 사진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고 좋아하던 취미를 계속 즐기실 수 있어요. 김정희 님도 습관을 바꾸시고 6개월 만에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내일 아침 공복에 채소 주스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케일이나 시금치에 당근, 사과 넣어서 갈아 드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이 한 잔이 눈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안 보기, 눈 안 비비기, 채소 먼저 먹기, 20-20-20 규칙 지키기, 물 많이 마시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 노화를 부르는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 중에 눈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들인지, 어떻게 바꿔 먹으면 좋은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30년간 눈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최성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눈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라도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